이 사람들 소개를 제가 해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한두 시간 혹은 뭐 가령 뭐 1, 2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뭐 이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처음 들어왔는데 기죽이는 이야기처럼 되지만, 그렇게 그 양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자 말대로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참으로 아는 거다, 이런 명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엉터리로 알거나 혹은 대충 알면 그거 되게 곤란하고요. 처음에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고치기 되게 어려워요. 외국어 발음 같은 거 잘못 외우거나 처음에 문법 같은 거 잘못 외우면 그게 자동적으로 나중에 되면 나중에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해라 이런 말을 뭐 하는데, 그 나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불문과 졸업하고 프랑스 철학했으니까, 전공을 그걸 했으니까 뭐 한 30년 되죠, 이제. 근데 제가 정확히는 다 모르더라도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책이 중요하다고 하고, 저도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어떤 거를 봐야 되고 어떤 게 잘못된 이해라고들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정도는 대충 알아요. 그래서 전공자분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릴 게 없지만 마음이 열리신 비전공자분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요. 앞으로 4강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또 실존주의에 관심이 있으시다, 까미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국립극단에서 월요일 5시 인문학 강의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한 달에 한 분씩 초청해서 보통 4주가 되잖아요. 그 4강 동안 강의를 해요. 근데 2013년 9월 달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니체, 사르트르, 까미, 후꼬. 그 제목은 연극적인, 너무나 연극적인.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국립극단에 가도, 국립극장이 아니라 국립극단에 가도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 같은 데 가서 국립극단 제 이름 허경 이렇게 치면 그 4개가 쫙 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하고 겹치지 않게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사르트르, 브루디에, 바타이유, 지라르, 이 사람들은 이제 광의의 불문학에서 보통 다룬 사람인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 철학에서도 다루죠. 그래서 문학 하시는 분들이 다루는 또 측면이 있고, 철학자나 이런 문화사 하는 분들이 다루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비전공자니까 비전공자만 할 수 있는, 혹은 철학자니까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그 맥을 짚어보는 이러한 식으로 전개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는 걸 제가 할 필요가 없고, 저만 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을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르트르는 일단 시작해보면, 일단 사르트르라고 한국말로 발음해요. 많은 분들이 샤르트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발음되지 않고요. 일단 불어 발음은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그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 그래도 불문과 나오고 프랑스에서 9년 유학하고 해서 대충 들으면 Jean-Paul Sartre 이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한국말로 프랑스 발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없고, 어떤 나라 말도 우리 훈민정음처럼 오히려 그렇게 적을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음가에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에흐 발음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에, 혹은 F 발음, V 발음 같은 거는 지금 뭐 훈민정음 원래 해례본이나 이런 데서는 순경어 배비나 이런 걸 사용하면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중요한 건 발음할 때 샤르트르가 아니라 사르트르. 적기는 경음을 가급적 피하기 때문에 사르트르로. 그 다음에 장폴. 여긴 이게 있는데 지금 맞춤법 외국어 표기법에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원래 발음은 사르트르인데 그렇게 뭐 한국말 할 때 꼭 불어로 한다는 건 되게 웃긴 일이고요. 더군다나 이 사르트르가 프랑스 철학자이기 때문에 뭔가 그 오리엔탈리즘 제국주의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프랑스 철학을 하면 까미나 푸꼬나 들레즈나 락공이나 뭐 알투세르나 데리다나 이런 사람 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물론 그 정도 석학이고 있죠. 근데 그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 이상의 어떤 부수적인 정치적 효과가 비서구에서 발생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명료한 의식을 가져야죠. 그 함몰되면 안 되거든요. 프랑스 철학 배운다고 프랑스 철학 문학의 전도사가 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리고 사르트르는 이걸 더 좋아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여하튼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고 사르트르라고 하는데, 발음은 사르트르라고 적기는 사르트르라고 적게 되는데, 일단 한국말로 나와 있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해설서는 많이 보면 곤란하지만, 왜냐하면 해설서 저자의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 떨어지는데, 한국어 해설서 중에 제가 볼 때 좋은 건 몇 권 있지만, 한국어 사르트르 전공자는 70년대 철학의 신오현 선생님이 쓴 몇 권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은 구하기도 어렵고, 절판돼서 좀 시일이 지나서 전공자들 아니면 그렇게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권하기 좀 어렵고요. 문학의 전공자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분이 외대 불어교육과인가? 변광배 선생님. 이 쓴 이 시대 산림 출판사의 이 시대 절대사상 총서의 존재와 무라는 해설서가 있어요. 그 책이 아주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쓴 거지만, 웅진 뭐더라? 하여튼 뭐 거기서 나온 그 How to Read 시리즈 중에 사르트르 편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잘 썼어요. 그 책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입문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아직 쉬운 글은 쓰지 않으신 것 같지만, 고대 불문과의 지영래 교수가 사르트르의 그 플로베르론, 그 리디오 드 라 파미, 가정의 천치, 바보, 백치, 이거에 관한 그 고대 출판부에서 나왔죠. 그 책이 훌륭하고, 그 지영래 교수가 젊은 분, 저하고 동갑인데, 그 분이 소장학자로서 아주 훌륭한 작업을 많이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이라고 동력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사르트르로 시작되는데, 12명의 사상가, 그러니까 12명의 프랑스에서 그 해당 사상가를 전공한 한국 학자가 사르트르면 사르트르, 들레즈면 들레즈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꼭 전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구나. 거기에 제가 후코 편을 썼는데, 사르트르 편이 변광배 선생님이 썼어요. 아까 그 존재와 무에. 존재와 무는 1943년인가? 그 사르트르의 주저 초창기의 제목이죠. 존재와 무, 레트레 르 네앙이라고 하는 책인데, 하여튼 그 아까 그 존재와 무라고 하는 변광배 선생님의 해설서가 있잖아요. 그게 존재와 무에 대한 해설서예요. 근데 그거를 더 축약한 입문용 버전이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 철학의 변광배 선생님 글이에요. 그 글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사르트르의 책을 직접 읽는다면 두 가지 계열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광의의 철학적 글들이 있을 수 있고, 세 가지로 사실 나눌 수 있겠네요. 사실 뭐 구분은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철학적인 거고, 두 번째는 시, 희곡, 소설, 자서전을 포함한 문학적 계열이 있고, 세 번째는 정치, 시사적인 계열이 있죠. 그래서 뭐 사실은 변증법적 이성 비판 같은 그 사르트르가 공산주의자를 이제 완전히 전향해서 쓴 글은 철학적인 것하고 정치적인 것하고 다 겹치는데, 그런 책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한국말 입문서를 보고 자기 관심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연대순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지영래 선생이 번역한 상상력 혹은 상상적인 것인가, 리마지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면, 그 박사학위는 프랑스에서 들레주로 하셨지만 석사를 사르트르를 한 박정태 선생님이 이학사에서 사르트르 책들을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런 걸 내셨는데, 그 번역이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토론용으로 그 설명을 자상하게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렇게 해서 더 좋아요. 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죽었죠. 1905년에 태어났는데 1907년에 아버지가 1차 대전이 아니지, 그 해군 대위인가 뭐 그랬는데 죽어요. 그래서 1907년에 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살, 3살 때 아버지가 죽고 10년 동안 엄마하고 엄마의 아빠 집,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1917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그래서 그 아빠 집에 가서 이제 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고등사범학교 시험 봐서 이제 뭐 듣고해서 이제 나와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 사귀고 하다가 이제 뭐 대학 교수 자격 시험 보면서 도바로 만나가지고, 사르트르가 대학 입학이란다. 교수 자격 시험에서 전국에서 1등해요. 첫 해엔 떨어지는데, 자기도 충격 먹고 사람도 다 충격 먹는데, 첫 해엔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전국에서 1등하고 2등이 보바르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울해지고 뭐 얄미로운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꾸준히 앉아서 차분하게 공부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어린 시절에 2살에서 12살까지 엄마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엄마하고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사는데, 그 시기를 나중에 그 자서전 형식의, 자서전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어떤 문학적인, 철학적인, 현상학적인 어떤 실존주의적인 어떤 그 보고서라고 할까? 하여튼 여하튼 자서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책을 내는 게 레모, 말들, 단어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 데서 나왔죠. 민음사에서 나온 번역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모든 자서전 중에 압도적으로 훌륭한 자서전. 내용이 뭐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용하고 형식하고, 그 사르트르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 아니 받진 않았지. 수상자로 결정됐는데 거부했잖아요. 근데 전 세상에 사르트르의 말같이 놀라운 글을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 그때도 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본 적이 없어. 이게 사람이 썼나 싶은 생각밖에 저는 지금도 아직 안 들어요. 그렇다고 무슨 신화하거나 신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제가 그냥 한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 써도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뭐지? 이거 뭐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잘 써야 와, 잘 썼구나 하는데, 이건 뭐 그런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어떤, 읽어보신 분 있죠? 없으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에요, 자서전이. 이건 어떤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인 차원에서 다 전개되니까 정말 놀랍다는 얘기밖에는 아직도 못하겠어요. 최근에도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다시 읽었는데, 그때 더 감탄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쓴 글이야. 뭐 알티스의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이런 글도 물론 훌륭하고 하지만, 저는 사르트르의 말이, 제가 대학교 때 사르트르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때 사르트르 책이 한국에 나와 있는 거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뭐 옛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르트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그 국립극단에서 했지만 애증이 겹쳐요. 사르트르나 까미나 이게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이 전공자 연구자 병이라고 할까? 전공자 질병이라고 할까? 자기가 전공하는 사람이 하여튼 무조건 위대하고 탁월한 도덕적 선택을 한 것처럼 기술에 났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저도 저 전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르트르의 에피고넨이 찬미자가 되려고 공부하려면 공부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사르트르가 될 생각이 없고 위대한 사르트르를 배우고 주석하려고 학자가 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사르트르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 한계를 짓는 그런 그 겸손하게 공부하는 건 공부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라는, 겸손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다가 되는 인간은 이게 찌그러진 인간이거든요. 하루를 공부해도 제정신으로 눈 뜨고 자기 공부를 해야죠. 내가 잘 살려고 사르트르 공부하는 거지 죽은 사르트르 위대하게 해주려고. 자, 그래서 그 사르트르의 하여튼 그 사르트르가 레지스탕스 운동을 까미의 손에, 까미는 1913년생이에요. 그리고 알제리 태생인데 알제리 대학교 철학과 나왔죠. 그래서 뭐 똑똑해서 고등사범학교 걔도 갔었을 텐데 뭐 몸도 아프고 가난하기도 해서 못 간 것 같은데, 까미가 그러니까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죠. 그래서 경성대대 철학과 나온 거예요. 그 사르트르는 일본 사람이고, 그래서 사르트르는 알제리 독립을 위해서 그 선언도 하고 뭐 돈도 모아주고 몰래 사람도 숨겨주고 하는데, 까미는 조선 독립을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1957년인가 6년인가 헷갈리네. 그 까미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 스웨덴 할리먼이 알제리 독립을 지지한다는 뉘앙스로 까미한테 줬는데 그거 잘못 준 거예요. 까미는 알제리 독립을 지지한 적이 없고 그 망원 제적이거든요. 그 사르트르가 그 당시에 그 스웨덴 스톡홀름 웁살라의 문화 참사관이 미셸 후코인데, 프랑스에. 그 후코는 바로 이해하죠. 이거 잘못 줬다는 거, 오해하고. 그런데 사르트르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까미가 노벨상을 훔친 건 아니지. 까미 노벨상 받으면 하잖아요. 뭐 놀라운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 뭐 순서 가지고 또 뭐 사르트르가 뭐 노벨상을 안 받은 이유가 까미를 먼저 줘서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세상을 보는 수준에서 남도 그러려니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유치한 치졸한 자기 세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사르트르가 그런 인간인지 아는데 사르트르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하여튼 연대순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긴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험한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까미가 훨씬 더 먼저 했고 나이는 어리지만 8살 차이 나잖아요. 뭐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고, 까미가 훨씬 더 투철한 투사고 확실한 운동을 했고 사르트르를 레지스탕스 운동으로 이끈 것도 까미인데, 까미는 일단 사형제도 반대론자니까 처음에는 심지어 나치에 대한 저항도 안 하려고 해요. 살인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결과가 되니까 이제 결국 하게 되는데, 사르트르는 머뭇머뭇하다가 사르트르는 근본적으로 지식인이고 33년도에 베를린에 가서, 이미 나치가 집권한 베를린에 가서 후설 현상학 공부하러 가서 공부하고 오거든요. 그것도 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당시에 나치가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 알 수 없어서 그거 갖고 사르트르가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아주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치부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하튼 사르트르가
까미의 손에 이끌려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는데 얼만큼 위험을 감수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확실한 건 협력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독일이 패한 후에 더 열심히 한 까미는 그 친독파 처단에 좀 관용적이고 소극적이고, 분명히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한 사르트르는 훨씬 더 과격한데,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사르트르가 독립협력을 했거나 독립운동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분분하죠. 그 다음에 저 유명한 그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강연이 1945년 10월 22일인가 그 파리에서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파리에서 대중 강연을 하는데 이게 시대 운때가 맞아 떨어진 거죠. 사르트르 자체도 워낙 훌륭한 철학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르트르가 그 건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갖고 자기 강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건물이 크지도 않은데 그 건물 앞에 차 타고 내려서 강연장까지 들어가는데 15분 걸렸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갖고, 심지어 강연하는 도중에 무슨 마이클 잭슨 공연 같은 거, 비틀즈 공연 같은 거 옛날 지금도 저스틴 비버 공연 같은 거 보면 여성들 기절해서 나가잖아요. 공연하는 중에 여성 2명이 졸도해서 나가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압살을 한 건, 눌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강연이 대중을 위해서 한 거고, 약간 쉽게 그냥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 사르트르는 볼테르의 뒤를 잇는, 정말 루소의 뒤를 잇는 프랑스어의 탁월한 철학자이자 정치 선동가의 면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이 강연이고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교정봐서 책으로 나오는데, 그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가 비전공자가 최소한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변광배 선생님 글이나 또 다른 그 학자들의 글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당사자의 글을 읽어야지, 그 다른 사람 글을 읽는 거 가지고는 이게 부족할수록 간접적인 지식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그 영화가 수준이 낮다, 위대하다고 해도 내가 그 어떤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를 내가 봐야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이 생기는 거지, 그 영화에 대한 평을 수천 편 사람 얘기를 들어봤자 뭐해요. 자기 의견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가 정말 최소한. 그 다음에 온갖 희곡들, 소설, 구토나 벽이나 자유의 길이나 많이 있죠. 구토하고 벽은 지금 번역도 좋은 거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문학이나 어떤 사르트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는 게. 그러니까 철학사에 올라가지, 가령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미술관에 한국 사람 미국 무슨 뉴욕의 무슨 미술관이라고 박물관에 한국관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한국관이 없는 게 사실은 그 미술관의 수치인데, 네? 그거 한국 좀 넣어줬으면 하고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현대 미술관에 백남준 작품이 없는 현대 미술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그건 백남준을 안 알아준 게 아니라 그 미술관 컬렉션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철학사에 사르트르를 중요하게 넣건 덜 중요하게 넣건 사르트르가 안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 철학사예요. 그 말이 안 되니까. 사르트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철학사에서. 가령 니체나 하이데거에 비하면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을 수는 없는, 나중으로 치면 로저 베이컨 같은 사람 정도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오캄이나 안셀무스까지는 안 돼도 로저 베이컨도 안 넣으면 안 되는 어떤 사람이거든요. 한 200-300년 지나면 사르트르 그렇게 볼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철학자 중에 하여튼 서양에서 철학사에도 들어가고 문학사에도 들어가는 사람은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없잖아요. 까메 시지프의 신화는 그거 그렇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뭐 나쁜 글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도 되거든요. 근데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빼고 현대 프랑스 철학사가 아니라도 철학사를 쓰는 게 좀 문제가 있고, 사르트르의 구토나 벽을 안 넣고 현대 프랑스 문학사가 아니라 문학사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을 안 넣고 현대 문학사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죠. 약간 비슷한 게 니체 짜라투스트라가 독일어 그 산문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하는데, 독일 시사에 니체의 산문을 넣어도 되지만 세계 산문사나 시사에 짜라투스트라를 안 넣으면 그 시사나 산문사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없어.